안녕하세요. 성균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 시리즈, 오늘은 사회 비교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비교 이론은 우리는 왜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하는가, 그리고 그 비교가 우리 삶이랑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론인데, 심리학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겠죠. 그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가 특정한 어떤 육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마른 여성을 어떤 바람직한 어떤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럽게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따라서 어떤 식생활을 바꾸거나 하는 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특히 소셜 미디어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기분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 비교는 굉장히 편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요 이론의 어떤 갈래가 복잡하게 하지만 잘 구획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연구들이 어떤 갈래들이 있는지, 이 이론이 뭐 어떤 현상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그 사회 비교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페스팅거인데, 1954년에 그 첫 번째 히트작을 논문으로 쓰죠. 그래서 그 제목이 The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라고 하는데, 거기에 9개의 가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의 가설인데, 뭐 이 테스트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서 9개의 가설을 이렇게 derive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요 세 가지 가설이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은 왜 사회 비교를 하는가, 왜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왜 남의 행동과 남의 생각에 대한 정보, 우리가 사회적 정보라고 부릅시다. 남의 행동과 남의 생각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겠죠. 그런 사회적 정보를 왜 사람들은 이용하는가, 왜 비교하고 이용하는가, 동기에 관한 건데, 그 동기가 첫 번째 뭐냐면 되게 단순한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뭐 정확하게 정확한 의견, 적절한 의견, 그리고 자기를 잘 평가하는 것들이 자기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동기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페스팅거가 요 그 사회 비교의 영역을 크게, 하나는 의견의 어떤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사회 비교랑,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 비교로 나눠서 그 가설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정확하게 나눠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의견에 관한 사회 비교와 능력의 평가를 위한 사회 비교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언제 사회적 정보, 사회 비교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고 추구하는가. 그것은 이제 이것도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페스팅거는 그 크게 그런 판단을 위한 근거를 객관적이고 나한 소셜 비사회적인 근거와 사회적 정보로 나누는데, 객관적인 근거란 거는 실제로 내가 한 경험, 뭐 또 뭐 무슨 뭐 실험의 결과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나름의 객관적인 어떤 근거와 그걸 구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할 때만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보를 이용을 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누구한테 언제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확실한 근거를, 자기 의견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사람들한테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하긴 요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회 비교 이론을 좀 더 알 수 있는데, 꼭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정보가 있을 때도 사회적 의견, 사회적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중요한 몇몇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이 페스팅거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지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회 비교의 대상인데, 사회 비교의 대상은 우리는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 그렇겠죠. 비슷한 사람이나 자기를 비교했을 때만 그 비교의 결과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사회 비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세 번째 가설인데, 사실 다분히 페스팅거의 어떤 요 가설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회 비교를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사회 비교를 하고 사회 비교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 비교라는 게 꼭 우리가 뭐 의도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접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사회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를 다르게 평가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사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페스팅거는 이제 의도적인 사회 비교에 초점 맞췄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보가 없을 때 한다. 그리고 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한다. 이 각 분야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 50년 동안 굉장히 세밀한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더 자세한 가설과 명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의견의 정확성에 대한 내 의견이 옳은가에 대한 그걸 평가할 때도 사람들이 딴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동기는 정확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비교적 간단한데, 이때는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야 되느냐? 크게 머조리티,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회적인 증거 없을 때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근거가 있을 때는 자신의 의견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고 그걸 바꾸지 않겠죠. 그리고 주로 누구랑 비교하느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비교한다. 그랬을 때 요거에 관련된 연구들은 밴드웨건 이펙트. 자, 밴드웨건 이펙트.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그게 있겠죠. 여론조사 효과를 설명할 때 이 사회 비교 이론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거, 이거 둘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적 증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어떤 그 행동과 생각, 의견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할 때, 광고에서도 와, 이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소셜 프루프인데, 소셜 프루프 이것이 이제 이쪽의 사회 비교에 해당이 되고, 이거에 관련해서 가장 사실 재밌는 연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치알디니가 2009년도에 호텔에서 했던 실험이 있는데, 사실 네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던 거 뭐냐면, 호텔의 욕실에 목욕 타올을 재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설득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재사용합시다, 이거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때 효과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방에 머물렀던
승객 대부분의 승객들 대다수의 손님들은 한 번 이상씩 타월을 재사용했습니다. 라는 그것을 했을 때 컨트롤보다 24% 이상의 사람들이 그 타월을 재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수의 효과, 시밀러, 자기랑 유사한 사람, 그 방에 머물렀던 사람이니까 자신은 유사한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언제 영향을 받느냐? 객관적으로 그것이 대한 어떤 근거가 부재한 상황, 목욕탕 샤워 막 끝마치고 나와서 내가 막 닦았는데 그때 버릴까 안 버릴까를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그럴 때 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되게 효율적이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다수의 특히 시밀러한 비슷한 사람 다수의 의견을 한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댓글의 효과도 댓글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특히 다수의 행동을 다수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댓글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이 사회 비교 이론이랑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노음 이펙트가 있는데 그 설득 캠페인 이런 거 할 때도 다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과도한 과음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립티브 노음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 그것이 또 그 설득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이런 의견의 정확성을 위한 사회 비교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데 여기가 사실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훨씬 재밌는데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되게 프라이빗한 거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사람들 끊임없이 딴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보게 되고 그걸 비교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여기는 동기도 좀 복잡하고 동기도 크게 세 가지가 있고 타겟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타겟을 먼저 보면 우리가 능력을 평가할 때 많은 경우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자기를 평가하게 되죠. 근데 비슷한 사람 뭐 거기에는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또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균이랑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보면 사람들은 내가 평균보다 더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거를 사람들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동등 비교라 그러는데 레터럴 컴패리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액큐레시 모티브이 비슷한데 자신을 잘 평가하기 위한 그런 동기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는 이렇게는 이제 일단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관련해서 재밌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평균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the better than average effect라 그래서 그 더닝 앤 크루거에서 재밌는 이론과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또 동기가 또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하지만 또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는 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균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동기가 있어서 그런 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남 평균보다 못한다고 할 때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를 또 더 잘하겠다는 그런 욕구도 생기는데 그래서 꼭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다운워드 컴패리즌인데 일부러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것은 어떤 동기랑 관련되면은 셀프 엔핸스먼트, 자기 증진인데 그런 동기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사회 비교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은 자기를 더 개선하고 자기의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동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련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이란 책에서 사람들은 코미디를 본다. 왜 코미디를 보겠니? 다운워드 컴패리즌 하려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열등한 행동을 보이는 걸 보고 사회 비교를 하고 그래서 자기 우울감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면서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사람들은 비극을 왜 보냐? 비극의 주인공들은 다 훌륭하고 나아불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비극을 경험하지만 하여간 그것은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기도 더 나아지고자 해서 그 사람들과 자기 비교하면서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다운워드 컴패리즌과 업워드 컴패리즌을 관계를 희극과 비극에 연관을 시키죠. 그런데 자, 여기서 크게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업워드는 셀프 임프루먼트랑 관계가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그 사회 비교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자기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을 의도하지 않게 어떤 딴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의 자기보다 더 어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랑 비슷한 학교를 나왔는데 이 사람 선배 뭐라고 합시다. 제가 한 실험인데 페이스북에 뭐 자랑을 했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 구글에 입사했어 라고 하면 그게 업월드 컴패리즌인데, 근데 인시덴탈이죠. 근데 우연히 그걸 봤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사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사실 두 가지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래 넌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질투를 느끼거나 부러워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건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스포레이션, 동기부여를 받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업월드 컴패리즌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빠지고 어떤 경우에 그 동기가 고취되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락우드 앤 훈다의 연구가 있습니다. 1977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제 연구랑 곁들여서 설명을 할 거고, 1997 JPSP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보다 그 어떤 안 좋은 그 자기의 지금 처지보다 안 좋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그래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동정하거나 공감하거나 아플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왜 그게 갈리는지에 대해서 또 재밌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크게 자, 사회 비교는 의견의 정확성과 관련된 사회 비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와 관련해서 또 사회 비교가 있는데 거기는 세 가지 다른 동기와 그다음에 세 가지 다른 어떤 대상과 관련된 사회 비교가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